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역 스킬 제3순위 짝찾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번역 순위 0순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0순위는 지문의 질문하기죠. 어떤 새로운 지문이 오더라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는 루틴을 만드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길을 빨리 앞당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 0순위는 지문의 질문하기였고, 그다음 1순위가 이제 뒤집기였죠. 당연한 얘기지만 영문과 한글은 뒤집어야 되는데 끝에 동사는 뒤집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하다 보면 영어 어순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문장과 좀 다른 한영 번역 구조가 나온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번역 순위 2순위는 군살빼기였죠. 군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그 새로운 지문이 오면 그런 군살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그 눈을 가질 때까지는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또 짚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늘 그 제한된 한 학기 동안의 제한된 시간에 따라서 제가 진행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늘 설명하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새로운 지문을 계속 가지고 같은 번역 스킬을 응용해서 번역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번역 3순위 짝찾기가 나왔는데요. 짝찾기라는 거는 그냥 옆에 있으면 짝이 되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많은 부분을 보면 한글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짝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게 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면 그냥 늘 수업 시간에 제가 줄을 세운다고 하는데 영어 어순과 다른 표현이 나오죠. 어떨 때는 뭐 그래도 말이 통할 때도 있고 소통이 될 때도 있고 오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전혀 이런 짝찾기의 기법을 쓰지 않으면 아예 번역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문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찾아놨는데 잠깐만요. 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됐죠? 네, 그래서 짝찾기인데요. 번역 3순위. 늘 뭐 어떤 번역 스킬이 됐든 OW1H는 기본입니다. 지문에 물어보기도 뭐가뭘 물어봤었고, 그렇죠? 군사를 빼려고 해도 뭐가 뭐를 물어보면서 군사를 털어줬어야 됐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뭐가 뭘 하냐 이거죠. 그럼 보시면은 대통령이 일본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어, 방문 to 일본이죠. 그러니까 방문이 짝이 되는 거죠. 프레스던 visit 또는 travel이라고도 하고요. to 그다음에 향후 정책 방향은 향후 정책이 아니라 향후 방향이 어, 맞겠죠. 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래서 향후는 뭐라 그랬죠? future direction of policy. policy가 그 불가산명사로 쓰일 때는 한 어떤 분야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불가산을 쓰입니다. 예를 들면 diplomatic policy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늘 가산명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문을 관찰해 보시면 policy란 단어가 어떨 때는 불가산으로 쓰일 때도 있고 가산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 모든 게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가졌던 의문점들이에요. 그거를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건, 나만 모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엔 누구나 다 모른다. 근데 알아가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이 퇴진하진 않죠. 국민들이 요구를 하겠죠. 누구누구 물러가라 이렇게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people's people's demand 그죠? to 뭐 이제
누구누구가 물러가라 이런 거 있죠. demand to 그렇죠? 뭐 his 이렇게 쓸까요? resignation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튼튼한 희망은 아니겠죠? 튼튼한 사다리겠죠? 네,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다른 단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sturdy 이런 단어, leather 그죠? 레더는 가산명사니까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성은 아니죠? 다양한 뭘까요? 다양한의 짝꿍은 선생님. 네. 다양한의 짝꿍은 정책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나서 뒤집으면 됩니다. 이거를 다양한 여성 재취업 정책을 쭉 써놓으면 뭐 소통은 되지만 사실 영어식으로 맞는 구조가 아니죠. 다양한 짝꿍은 정책이 돼야 되고 various 이럴 때는 복수로 써야겠죠. policies 그 다음에 to rehire 그죠? women 그거죠. 리크루트라고 할까요? 리크루트 women again 그다음에 한국의 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같은 건 정말 짝짓기를 해야겠죠. 한국의 뭘까요? 북 잠재적 위협 대응이죠. 한국의 대응. 그쵸? 그러면 Korea's response 그죠? response는 to North Korea's 그죠? potential 위협은 뭐죠? threat 이런 거 쓰면 되죠. challenge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는의 주어가 뭐냐, 짝이 뭐냐 이거죠.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동반자적 경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건지 요 뒤에 동반자적 경제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거겠죠. 중국하고. 그럼 이제 발전하는 건 뭐냐? 물론 많이 있겠죠. 뭐 growing도 있을 수 있고 thriving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improving 죠. 그러면 동반자적 경제 관계는 발전하고 있는 경제 관계예요, 동반자적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죠? 둘 중에 경제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반자라는 게 중국이 동반자라는 게 중요한 건지 요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이건 관계는 빼버리고 군사리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economic partnership 이렇게 가면 되겠죠. partnership with China 이렇게.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해볼 텐데요. 이 길 배송은 next day delivery예요. 그 다음날 하는 거. 여기서는 짝찾기니까 최소의 짝을 찾아야 되죠. 최소의 짝이 35불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배달을 하시려면 얼마 이상 구매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얼마를 구매해야 되냐면 최소 주문어부 35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next day delivery. 주문해야 한다는 건 뭐죠? 최소 35일 이상 주문을 먼저 해보면, minimum of, minimum order이죠? order of more than $35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해야 한다는 뭐죠? 해야 한다? should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required라는 단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지난달 개인 아이디를 입력해야만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뭐가 뭘이죠? 유튜브가 뭐가 뭘 하면서 이제 좀 아이디어가 많아지니까 뭐가 뭘 유튜브가 입력해야만 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용자들이 짝을 찾아오면 이용자들이 입력해야 한다. Y to 댓글 달기 위해서. 그쵸? 댓글 달기 위해 한다. 댓글 이거죠. 네, 그러면은 유튜브 그죠? 유튜브가 해야 한다가 앞에 나온 것처럼 뭐죠? requir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quires users 그죠? to 뭐 type in, enter 이런 거 쓰면 돼요. enter이나 type in, typein, type in이나 enter를 쓰고 personal id죠. personal id 이렇게 쓰면 돼요. s를 자기 개인 아이디를 넣어야 되죠. to add comment 이거죠. 대화로 쓰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문장이 와도 이렇게 제가 했듯이 짝을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도 짝을 찾아볼게요. 뭐가 뭘이죠? 번역 영순위 스킬. 뭐가 뭘이냐면 음, 우리 정부가 뭘 하죠? 협력할 거네요. 그치? 협력을 누구랑 하죠?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사회.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강화를 동사로 하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어부로 하지 말고 항상 주어나 목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을을 주어 어부를 을을 어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나 목적어로 그냥. 그럼 이제 강화가 동사가 되죠. 핵 비확산 협체 체제 핵 비확산 체제. 네 그러면은 our government로 갈까요? Our government 협력해 나갈 거다. 뭐였죠? 협력이라는 게 cooperate with도 물론 되지만 join을 이용한 표현도 있었어요. join effort, join forces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뭐뭐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 것. 그럼 이게 이제 will인데 영문을 관찰해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vow 한다. vow. 그러면은 vows 그죠? vows to work together 이거죠. with IAEA니까 덜을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네스코처럼 단어로 이렇게 읽으면 안 붙이고 유엔처럼 한 철자 하나씩을 읽으면 붙이니까 더 IAEA and 국제사회는 the international 사회가 society지만 그런 건 빈도수가 작고 커뮤니티가 훨씬 많습니다. 한 개니까 꼭 단수로 쓰셔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죠? to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화라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꼭 강화를 뭐 strengthen이나 reinforce 같은 것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죠. 핵비 확산 체제를 강화한다는 게 뭐예요? 핵비 확산 체제가 좀 더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improve. 그다음에 이건 단어가 있습니다. non-proliferation, 그쵸? non-nuclear proliferation. 시스템. 그럼 이제 관사를 써줘야 되죠. 시스템 관사를 써야니까. 그래서 정부가 할 거다, 그죠? 이런 단체와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죠? 또는 꼭 강화를 하시고 싶다면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볼스터리라는 단어, 볼스터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딱을 꼭 찾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죠. 이거 뭐가 뭐리죠, 사실은? 뭐가 뭐라는 거죠? 바랍니다죠. 뭘 바라죠? 뭘 바라죠? 협조해 주기를 바라죠. 그럼 뭘 협조해요? 잘 읽어보세요. 뭘 협조하죠? 여기다 그냥 쓸게요. 뭘 협조하죠?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렸으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걸 협조할까요? 옆에 있으니까. 아니면 법안들이 일찍 통과되는 걸 협조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법안이 통과되는 걸 협조해달라는 거죠. Why?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통과해주는 걸 협조해달라 이거죠. 법안들이. 그치? Why? 덜어드리기 위해. 이거죠. 어,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다려라. 조금 이따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랍니다의 주어도 없고 협조하다의 주어도 없는 거예요. 다 넣어줘야 되죠. 누가 바랄까요? 내가 바라겠죠? 말하는 사람이. 누가 협조할까요? 듣는 사람이 협조하겠죠? will 협조는 어떻게 할까요? join efforts 한번 해볼까요? efforts in ing. 그러면 이제 통과되는 건 passing이죠. 그 다음에 법안이죠. 법안들 bills.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직결되는 게 디렉티브 릴레이드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워버린대요. 군살이에요. 어떤 법안이에요? for 이거죠. public livelihood죠. 생활이니까. 좀 더 일찍. fast일까요? quickly일까요? quickly죠.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거니까. fast는 속도니까. 뭐 하기 위해서? relieve죠. 덜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people's 고통은 뭘까요? 고통. people's 뭐 pain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difficulties 또는 단어가 poli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 이런 단어 써보시고. 네, 다 들어갔나요? 나는 바란다. 여러분이 협조해 줄 것을 법안을 어, 빨리 통과시키는데, 그죠? 민생을 위한 법안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되죠. 우리말에 강조가 많으니까. 다시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보조금은 고용주들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금이죠. 그럼 뭐가 뭐죠? 당연히 장애인 고용 보조금이죠. 그게 The Access to Work라는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장애인 그러니까는 장애인 고용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 먼저 쓰고, 그렇지? 올 장애인 고용, 그렇죠? 고용은 뭘 하는 거죠? 장애인 고용 보조금이 뭘 하는 거죠? 돕는 거네요. 돕는. 그쵸? 자금은 필요 없고 똑같은 보조금이나 자금이나 같은 말씀이세요. 뭘 돕죠? 충당하는 거죠. 뭘 충당하죠? 뒤집네요. 비용 발생되는 장애로 인해 이거죠. 그럼 뭐가 남았죠? 고용주들이 남아있죠. 요거가 어디랑 짝이 돼야 되죠? 어디 들어가야 되죠? 고용주들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또 돕는 거니까 누굴 돕느냐면 여기 들어가야 되죠. 짝이. 뒤로. 돕는 뒤로. 그래서 한번 써보면 subsidy죠. subsidy.
for, 서, for, 대명사로 쓰겠습니까? 부명사니까. work는, 그죠? helps네요. helps. employee, 즉, 그다음에 비용을 충당하는 건 cover를 씁니다. cover cost인데, 발생되는이 이제 cause들 많이 쓰는데, 비용이 발생될 때는 incurr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disabilities.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죠? 이런 장애인 고용 보조금은 돕는다. 고용주들이 충당하도록 비용을 발생되는 장애를. 이게 다 됐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짝짝기인데 오늘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더욱더 흥미진진한 문장을 가지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짝짝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 하면 번역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문장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이렇게 됐고, 그죠? 향후 정책 방향 이렇게 됐고, 한 분야의 정책은 이런 식으로 불가사명사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요구, 튼튼한 사다리,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스트롱만 하면 안 되죠. 차별화를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도 좀 바꿔볼까요? 어, 멀티, 버스 제도가 있어요. 다양한 질문. 네. 그다음에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해도 가능합니다. 많은 그쵸? 우리가 다양하다고 해서 꼭 베어리어스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이게도 이제 이걸 없애려면 이렇게 써주면 되죠. We recruit again 이런 표현도 써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응, response, potential threat 그죠? 그다음에 관계도 항상 좀 군사일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관계죠. 그 다음에 이길 배송은 최소 얼마, 이거 짝을 받는다는 거 꼭 보세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최소 얼마 이런 거, 꼭 뒤에 거랑 짝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가 유저들이 이걸 넣는다, 이거 하기 위해서를 이제 의무화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가 나오는 걸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의를 어부로 시작하면 정말 끝없는 어부의 반복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문장이 길어지면 특히. 그러니까 주어 혹은 목적어로 번역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나아갈 것이라는 갈 것. 요거는 와우라는 동사를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른 동사도 있어요. 다음에 또 그걸 소개하죠. 그다음에 나아갈 것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나아갈 거라고 나아간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부가 협상에 나아갔어. 어떻게 하죠? 정부가 협상에 나아갔어. 아니죠? 어떻게 하죠?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안 지우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아갔다 의미가 뭐예요? 비긴이죠? 응? 비겐. 근데 한꺼번에 그러니까 비겐 negotiation인데 하나는 negotiation이겠죠? 그냥 negotiate도 그러면 되죠. 협상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뭘 협상했는지는 이렇게 나와. 이런 게 또 생각이 나요. 하여튼 늘 기본적인 게 뭐죠? 받아쓰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할 거다. 함께 강화한다는 의미도 꼭 나오면은 reinforce 같은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재밌지 않나요? 이러면 재밌어요. 근데 맨날 받아쓰기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밌어지려면 기타를 치려면 코드를 외우듯이 재밌어지려면 이런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가 직결은 항상 분살이 많으니까 주어 추가해야 되고 그죠? 주어 추가해서 어, 주어 추가
그다음에 여기도 주와 주가 이거였어요. 요것만 꼭 기억하셔도 정말 수월합니다. 문장을 번역하는 게. 근데 문제는 항상 지문에 있는 대로만 번역하려고 하니까 주어 없이 하려니까는 뭐 수동태도 많지만 또 하기도 엄청 힘들죠. 주어만 넣어주면 사실 되는 건데. 했죠. 그다음에 플라이트 같은 것도 고통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가 뭘이었죠? 이런 게 도왔는데 나중에 고용주를 여기다 넣어준 거였어요. 그다음에 충당도 외우고 발생하는 비용이란 표현도 외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번역 기법, 번역 스킬 3순위 짝찾기를 해봤는데 하면서도 늘 번역 0순위 지문에 질문하기도 적용이 되고 또 군살도 적용이 되고 번역 2순위, 번역 1순위 뒤집기도 적용이 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모든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이제 통번역을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암기가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글을 봤지만 그게 영문으로 나왔을 거를 영문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짝찾기에 대해서 해봤는데 짝을 찾는다는 게 우리 번역 스킬에서는 뭐랑 짝이 돼서 번역이 되나를 찾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상생활도 짝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배우자를 짝을 찾을 때도 있고 또 통번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통번역 스터디 파트너를 짝을 찾을 때도 있는데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투자를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인데 음, 제가 늘 얘기할 때 워라밸이 중요하죠. 워라밸이 중요한데 공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쯤은 진하게 공부를 하고 진하게 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만이 모든 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한 달에 300페이지를 번역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5페이지만 번역했다면 150페이지까지 번역하고 반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빅픽처를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300페이지였구나. 그러면은 그 아래에서 계획이 짜야 되죠. 내가 하루에 적어도 한 달에 하려면 10페이지는 해야 되겠구나. 그럼 최선을 넘어서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기 진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테니까 아직 젊고 이럴 때 한 번쯤은 진하게 일하고 진하게 공부해 보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